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주디스 올로프의 하루 한 페이지 마음챙김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모두 에너지 전송기다. 비슷한 주파수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므로 사랑과 긍정을 발산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에너지는 믿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라는 동안 부모에게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스스로를 사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을 치유하는 방법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것보다 남들이 당신을 더 잘 대해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이 책을 보며 마음챙김 연습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두려움을 이겨내면 사랑은 당신을 양팔 벌려 환영할 것이다. 나의 다짐.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내 몸과 영혼을 지지해주는 그런 사랑을 끌어들일 것이다. 마음을 열어도 안전한 사람.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것은 취약해질 수 있는 행동이다. 내 예민한 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너무 빨리 누군가와 감정적으로 엮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조급하게 자신의 사적인 면을 공유해버린다. 특히 이전에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다른 이를 대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라. 친구와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낯선 사람이나 어린이 또는 노인을 존중하는지, 가게 점원에게 무례하게 굴지는 않는지, 다른 이를 대하는 방식은 만남 초기의 행복이 끝날 무렵 그가 당신을 대하게 될 방식을 반영한다. 행동은 말보다 더 신뢰할 가치가 있다. 또한 당신이 누군가와 함께하며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에 관해 시간을 들여보아라. 한 환자는 그녀가 만나고 있던 한 남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그는 내 말을 경청한다. 그는 믿음직스럽다. 그는 내가 예민하고 내 감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을 좋아한다. 당신도 이처럼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라. 그러면 얼마나 빨리 마음을 열 수 있는지 또는 마음을 여는 게 적절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관계는 사랑을 담을 안전한 그릇이 될 것이다. 나의 다짐. 나는 나의 배려에 화답할 수 있는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에 마음을 열 것이다.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관계의 선을 긋는 연습.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사람과의 관계에 경계를 설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은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난 이게 필요해. 난 그곳에 갈 수 없어. 제발 그러지 말아줘 라고 말하는 식이다. 당신은 자신이 그럴 권리가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가족에게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파트너의 행동에 분노가 치밀 수도 있고, 친구에게 너무 많이 퍼주다가 지칠 수도 있다. 이런 스트레스는 신체 증상이나 우울증 혹은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경계를 두는 것에도 훈련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대립은 하지 말고 친절하게 선을 그어라. 예를 들어, 당신이 설거지를 도와준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라고 말한다. 다른 어떤 종류의 경계를 설정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라. 구체적이어야 한다. 파트너가 컴퓨터를 덜 하고 당신과 좀 더 소중한 시간을 함께하기를 원하는가? 가족들이 당신을 이틀 정도 방문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주일은 곤란한가? 한 번에 많은 것을 다루지 말고 한 번에 하나의 경계를 설정하라.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자. 그렇게 하면 더 정직하고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나의 다짐. 나는 오늘 경계를 설정하는 훈련을 할 것이다. 강렬한 감정이 얽힌 주제보다는 비교적 쉬운 주제로 시작할 것이다. 또한 상사처럼 어려운 사람보다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부터 시작할 것이다. 소울메이트는 내 인생의 구세주가 아니다. 소울메이트는 서로 강한 유대감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마음속의 무엇인가가 깨어난다. 서로의 영혼을 지지해주고 싶고 서로에게 안전한 착륙지가 되어준다. 혼자서 갈 수 있는 것보다 서로를 훨씬 더 멀리 데려갈 수 있다. 하지만 소울메이트라고 해서 항상 평화롭거나 갈등이 없지는 않다. 이상적으로만 보였던 사람이 갑자기 너무 많은 결점을 드러낸다. 당신의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여러 풀리지 않은 감정의 도화선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 이러한 감정의 방아쇠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자. 당신의 소울메이트는 당신의 구세주나 치료사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다. 둘 다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소울메이트는 지옥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나의 다짐. 소울메이트는 나의 구세주가 아님을 마음에 새길 것이다. 나 자신의 성장은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이든 끊어낼 것이다. 인간관계에 너무 애쓰지 않기.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성향이 있다면 사람을 사귈 때 너무 애쓰는 경향이 있다. 모든 사람이 괜찮고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하고 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지면 불안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곤란한 이유는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자신은 물론 상대와의 관계에도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삶에 대해 지나치게 진지해지면서 작은 문제에 크게 대응하려 할 때는 자신에게 말해주자. 나는 더 가벼운 관계를 원한다. 나는 상황을 압력밥솥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평화로운 관계를 불안감으로 휘저을 필요도 없다. 그런 다음 자신만의 속도와 리듬으로 살아가자. 나의 다짐. 나는 애쓰면서까지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 관계의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속도와 리듬을 찾아갈 것이다. 지나간 과거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예민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나 어려운 관계를 겪어온 경우가 많다. 가족들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자랐다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다. 아무도 당신을 옹호하거나 존중해 준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혼자라는 느낌과 지지받지 못하는 상황에 익숙해져서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가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당신의 민감함을 존중하지 않는 파트너를 선택하고 만다.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든 지금은 당신이 빛나고 번영해야 할 때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기회를 가져온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상황을 찾아라. 어떤 면에서나 당신을 지지하는 경이로운 삶을 창조하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다. 나의 다짐. 과거가 떠오를 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할 것이다. 내 과거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지금 충분히 능력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매일 아침 나와 새로운 약속을 한다. 시인 에밀리 디킨스는 이렇게 썼다. 나는 몸집이 크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움츠러들 때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나는 내가 내 안의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의 힘을 되찾을 수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날이다. 오늘 나를 찾아올 두려움보다 나는 늘 더 크게 성장하겠다는 약속을 하자. 아직 겨울의 어두움과 고된 기운이 남아있지만 늘 그렇듯 봄은 반드시 온다. 당신의 나이, 건강, 직업 상황, 지위가 어떠하든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자. 나의 다짐. 하루하루가 새로운 약속이다. 나는 모든 기회에 열린 자세를 유지할 것이다. 나는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다. 관계를 위해 한 발 물러서다. 낯선 사람을 포함해 힘들어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을 수도 있다. 누군가를 돕고픈 이들에겐 한 발 물러서서 자제하는 일이 어려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공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그들의 좌절에 사로잡히거나 요청받지도 않은 제안을 전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기진맥진하게 된다.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려면 때로는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이 사람이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당신은 그런 불확실성을 받아들여야 한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되뇌자.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곁에서 힘을 주자. 나의 다짐. 누군가를 구하거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 나는 한 발 물러서서 건강한 공감을 할 것이다. 인생에서 한계를 마주할 때, 때로 어떤 관계나 상황에서 난관에 봉착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밀어붙이거나 회유해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편이 현명하다. 억지로 배우자가 감정을 표현하게 만들 수는 없다. 뼛속까지 자아도취인 친구를 억지로 공감하게 할 수도 없다. 만나서 이야기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을 관계에 헌신하도록 만들 수도 없다. 중국의 고전인 역경에서는 어떤 한계는 골치 아픈 것으로 묘사하지만 또 어떤 한계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지금 알뜰하게 살면 궁핍한 시기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제안은 매우 영리하고 유익하다. 그러므로 당신은 언제 멈출지 알아야 한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해서 적절한 시기에 더 크게 힘을 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의 다짐. 나는 한계가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조급한 결과를 강요하기보다는 한계를 인정하며 자연스럽게 나아갈 것이다. 변화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당신은 겨우내 움츠러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봄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봄이 다가오면 성장의 경이로움이 임박하면서 겨울이 물러가고 더 찬란한 빛이 하늘을 수놓을 것이다. 봄은 반드시 오리라는 비전을 가져라. 미국의 시인 스탠리 쿠니츠는 90세가 되었을 때 아직도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신의 나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긍정적인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자. 더 나은 나로 성장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한 인생의 봄은 계속해서 찾아온다. 나의 다짐. 나는 항상 성장을 꾀할 것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의 봄을 기대하며 정신과 육체의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이다. 내면 깊은 곳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 반드시 해야만 하는 뭔가가 아닌 나를 움직이는 뭔가를 찾자. 마음속 깊이 숨어 있을 당신의 열정을 찾자. 당신의 열정은 내면의 깊은 곳에서 당신이 부디 자신을 찾아주길 바라고 있다. 부모님의 목소리를 포함해 머릿속에 있는 모든 목소리는 제쳐두자.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나를 움직이는 것을 찾을 땐 오롯이 자신의 목소리에 집중하자. 당신의 열정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든 삶에는 기복이 있다. 열정이 있으면 감정과 변화의 파도를 즐길 수 있다. 열정이 있으면 당신은 목표를 성취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는 열정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자신의 삶과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나의 다짐. 나는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내 열정을 찾을 것이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목소리를 따를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 긍정적인 사람들은 반이 빈 잔이 아니라 반이 채워진 잔으로 삶을 바라본다. 그들은 진정성이 있고 자신들의 실수에서 기꺼이 배우고자 한다. 그들은 주변을 기분 좋게 만드는 따뜻함과 경쾌함을 발산한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남을 속이거나 오직 자신들만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공감과 관용을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어느 누구도 항상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들은 인정 많고 낙천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 오늘 당신에게 웃음과 힘을 주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최소한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택하라. 당신을 불행하게 하거나 지치게 하는 그 누구와도 교류하지 마라. 당신은 그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나의 다짐. 나는 내 관계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내 인생에서 긍정적인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할 것이다. 파도처럼 언제나 새롭다.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당신은 새로워질 수 있다. 스스로를 낡고 초라하게 느끼고 있다면 가만히 파도 소리를 들어보자. 치열하게 부딪혀오는 파도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지켜보자. 당신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부딪혔다가 물러가고 다시 부딪혀오는 파도처럼 당신은 언제나 새롭다. 겁내지 말고 힘껏 부딪혀보자.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세상에는 새로운 영감이 있다. 파도가 부서질 때마다 신선함과 회춘이 있다. 물결은 태고적부터 존재하고 리드미컬하다. 파도 소리가 우리를 몸속의 물과 연결해준다. 부서지는 파도가 상상력과 경이로움을 부채질하고 우리의 꿈도 반응한다. 당신의 생명력은 살아있고 건재하다. 봄은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다. 부서지는 모든 파도와 당신이 경험하는 삶의 모든 순환이 당신을 더 깊은 마음과 미스터리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도록 놔두어라. 나의 다짐. 나는 나 자신을 새롭게 느끼면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내 생명력은
계속 강해질 것이다. 나는 나의 선택과 여정에 자신감을 가질 것이다.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한 페이지 마음 챙김. 얼마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저는 마음이 좀 지칠 때 이 짤막짤막한 글 몇 편을 읽으면 금방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든 분들, 좀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결심과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 이 책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낭독해드린 부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햇살의 책장 늘 찾아와 주시는 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햇살처럼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